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욕망의 발전. 생각으로 인해 생기는 애착이 욕망이라고 했죠. 욕망의 양은 정해져 있고 원하는 욕망 역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죠. 사람마다 저마다 추구하는 욕망이 다를 수 있죠. 욕망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니까 욕망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죠. 식량이 충분하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은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그런 나라도 많죠. 현 시대에도 가난해서 충분히 먹지 못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죠. 뭐 북한만 하더라도 고깃국에 쌀밥을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예전보다 부유해져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면 만족할까? 그럴 리는 없다. 그렇지 않죠. 한국에도 옛날에 식량이 부족해서 굶는 이들이 많았죠. 굶어 죽는 이들도 많았겠죠.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이제 누구나 굶지는 않잖아요.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지상천국이 실현됐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제는 맛있게 먹고 싶어하고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여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며 그러한 욕망은 강해질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면 강해질 수도 있다.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식량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 그래요. 한국엔 그런 일들이 많죠.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 특정 지역의 그래요. 뭐 그러한 욕망이 만족되면 욕망이 끝이 나겠냐는 거예요.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과 똑같죠. 계속 하여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겠죠. 이처럼 욕망은 양적으로 커지기도 하며 욕망이 완전히 달성되면 양적으로 작아지며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배불리 먹고 싶은 것을 그래요.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이들은 없죠. 또한 원하는 욕망은 바뀌기도 한다. 그렇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지닐 수 있는데 부의 크기는 한정이 없으니 아무리 큰 부를 얻더라도 더 큰 부를 얻기를 바랄 수 있다. 원하는 욕망은 바뀔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른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부를 충분히 얻은 이 중에서는 다른 것을 원하는 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냥 평생 동안 부를 얻기만을 바라다가 죽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부를 충분히 얻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부를 얻으면 명예를 얻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부보다는 권력을 얻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래요. 한번 진리와 진실을 알아보겠다. 또 한번 신을 겪어보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그런 욕망도 생길 수가 있겠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가 충분한 권력을 얻거나 권력을 상실할 때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상국가에서 살고 싶은 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거나 좌절되었을 때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뭐 수양이나 쌓자 혹은 뭐 개인적으로 문화 쌓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욕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둘 다 비등하게 강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가 공직자가 되면 기회가 닿을 때 뇌물을 받기도 한다. 여러 가지 욕망들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한 예를 들었을 따름이지 뭐.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서도 또 진리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지닐 수도 있고 그래요. 결국 어떤 한 욕망은 커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사라졌다고 하여 인간의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욕망이 사라진 욕망을 대체하게 된다. 그렇죠. 이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욕망으로 바뀔 수 있기에 욕망의 세계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욕망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경우가 있는 거죠.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한다. 그렇죠. 소비해야지 욕망을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죠. 일을 해서 욕망을 실현할 대상을 얻고 그 대상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욕망이 무한한 이상 소비 대상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이는 생산성이 한없이 커지다 보면 소비할 대상이 넘쳐나서 팔리지 않게 되고 이익이 나지 않게 되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얘기는 인간과 인간의 욕망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렇죠. 생산성이 한없이 커져요. 소비할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다 팔리지 않겠죠. 그럼 민간 기업은 이익을 낼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는 결국 유지될 수가 없다. 맞냐는 거예요. 소비 대상은 정해져 있고 욕망은 한정되어 있다. 혹은 욕망이 없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현 시대는 과거 시대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풍요로워졌지만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졌는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죠. 예전 사람과 지금 사람 비교할 때 누가 더 욕망이 클까요? 비교할 수 없겠죠. 항상 그대로겠죠.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대로겠죠. 어떤 종류의 욕망이냐 그만 다를 뿐. 미래의 지금보다 10배, 100배 풍요로워져도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서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풍요로워지고 또 좋은 국가에서 살게 되더라도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그렇다 해서 인간의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무언가를 찾아 소비하려 할 것이다. 즉 그런 엉터리 주장은 욕망의 세계를 모르고 소비 대상은 정해져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소비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 욕망의 세계는 무한하다. 욕망을 해결할 대상은 얼마든지 나온다. 그리 말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산성을 강화시켜야지 민간 기업은 유지되고 또 그래요.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그 반대로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예전에 얘기했죠. 국가와 국가가 서로 쫓기는 경쟁이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면 결국은 정반대로 아수라장이 되겠죠. 2일 그래요. 이제 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대상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욕을 해결할 때에는 음식이나 식기가 소비되고 수면욕을 해결할 때에는 침대, 이불, 베개가 소비된다. 그런데 이용되는 대상은 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시장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러한 대상을 직접 얻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시장이 없어요. 구매할 수 없어요. 근데 식량이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해요. 그럼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음식을 직접 생산해야 되고 식량을 직접 생산해야 되고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되고 누구나 다 옷도 직접 만들어야 되고 예전에 실제로 그랬겠죠. 시장이 이렇게 지배하게 된 시대는 수백 년이 채 되지 않았죠.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소비했다는 거예요. 즉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얻기 위한 활동이 일이다. 직접 구하는 것도 일이죠. 현 시대에서 일이라고 하면 좀 다르지만 또 본질은 같겠죠. 사회가 분업화되며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이라고 하여 사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소비하는 대상을 얻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한 활동과 얻기 위한 화폐와 같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즉 시장에서 거래하는 활동이 추가되었을 뿐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그러한 것들과 교환이 가능한 화폐와 같은 재산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재산은 예전에 자신이나 타인이 했던 일이 다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것일 따릅니다. 그렇죠. 식량, 주택, 옷 등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였다면 식량이나 주택이나 옷 등 한 가지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구매를 통해 소비할 수 있다. 분업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분업. 이 경우 자기가 소비할 만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량만 생산해요. 주택, 옷을 구매해야 돼요. 그럼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소비할 만큼만 생산하면 주택, 옷을 구할 수가 없죠. 현 시대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쌀농사를 지어요. 그럼 자기가 먹을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되겠죠. 시장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이상 훨씬 많은 쌀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른 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식량 생산만 하는 이가 있다면 자기가 소비할 것 이외에 주택이나 옷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식량 역시 생산해야 한다. 만일 생산에 참여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자신이 소유로 할 수 없는 근로자라면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화폐와 같은 수단을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는 과정은 어떠한 경우든 일과 소비 두 가지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든 일과 소비 두 가지는 빠질 수가 없다.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